일반적으로 고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꽃다발을 든 남자라던가 턱시도를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 자동차 트렁크를 열면 풍선이 딱 올라가면서 누구야 사랑해 라는 플랜카드가 올라가는 이벤트, 상대방에게 뭔가 허락을 구하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방식으로 고백에 성공한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라는 걸 살펴보면 주변에서 이런 방식으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술 마시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귀게 됐다. 원래 친구였는데 차근차근히 만나다가 보니까 사귀게 됐다라던가, 소개팅에 나가서 작업을 잘해서 사귀게 됐다라던가 이런 얘기를 들었지, 여러분들이 뭔가 사귈 때 이벤트를 해서 사귀었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는 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고백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뭔가 마음의 허락을 구하는 듯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성공을 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심리적으로 하나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낮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흔하디 흔한 돌멩이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지려고 하는 금덩이를 구별하는 힘이 당연히 있죠. 어떤 사람이 막 가지고 싶어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저게 되게 귀한 건가 보다, 이렇게 행동 태도를 보고서도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가치 있는지 판단하는 기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다 증명이 되었고, 희소성의 원칙 강의에서도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긴 설명은 희소성의 원칙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가 희소하다고 생각되면 그만한 돈을 지불해서라도 살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만나달라고, 사귀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사정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마치 안 팔리는 물건을 대신 사달라는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백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끝없이 노력하고 헌신하면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노력하면은 무엇인가 얻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고백을 할 때 하는 말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이런 속담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속담을 듣다 보면은 계속 들이대게 되고 마치 될 때까지 무조건 밀어붙이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소성의 원칙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일단 허락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끝없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 허락을 구하는 행동은 선택이나 책임을 미루는 행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의 시간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한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점심 메뉴를 선택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점심 메뉴 선택했을 때 매일매일 돌아오는 메뉴 선택을 갖다가 네가 좀 선택해 라고 아마 떠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가 선택해, 내가 배려할게, 너 먹고 싶은 걸로 골라, 나는 그냥 따라갈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매너가 되게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을 하는 입장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대신 그런 거 탁탁 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군가가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을 가지진 않습니다. 이게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입장이 되면은 부담감이 생기고 압박감을 받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뭘 먹으면 좋을지 고민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죠.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다 보면은 누군가가 매일 먹는 점심 메뉴를 어떤 사람이 딱 맛있는 음식을 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가지셨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점심 메뉴 정도는 누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고, 데이트 약속도 누가 대신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선택을 하는 건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내리는 것은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만약에 어떤 메뉴를 골랐는데 만약에 맛이 없어, 아니면은 그 음식점 서비스가 정말 별로라고 하던가, 그러면 당연히 그 메뉴를 고른 상대방에게 시선이 꽂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가 골랐더라? 야, 여기 누가 오자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시선이 꽂히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 메뉴를 선택한 사람은 왠지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괜한 책임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연인 사이에서 고백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허락을 구하고 상대방이 선택하는 입장이 되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저 이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절 제발 선택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 리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은 당연하게 이 만남을 선택했을 시 발생하는 결과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잘 만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중간에 만나다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나마 있던 친분마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괜히 친구 사이도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등등의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점심 메뉴를 선택했을 때처럼 괜한 책임감과 부담감에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할 때 듣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심사와 자격부여 기술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너가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든다, 내가 너 책임질게, 오늘부터 1일 하자 라고 얘기하면 성공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우리가 모든 선택을 책임을 지게 되면 편해지잖아. 이렇게 리드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이런 것 저런 거 생각을 하고 얘를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상대방이 스무스하게 리드를 해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게 만들면은 자기가 어느 순간 사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래서 매력의 3요소의 리드가 첫 번째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어떤 맛집에 간다고 할 때도 그냥 어느 순간 친구가 맛집에 데려가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어느 순간 따라와 있다 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그냥 생각 없이 있다가 보면 즐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언제가 정말 만나기 편한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매너일 것 같아도 그런 거 하나씩 다 물어보다가는 데이트 약속 못 잡습니다.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민하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 만남을 부담스러워가지고 거절하게 되거나 바람 맞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실제 매번 데이트를 할 때마다 말하고 조심스러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치도 낮아지죠. 여러분들은 사귀는 관계가 되면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해져 있는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와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미 친해져 있고 말도 트고 편하게 대화도 하고 둘도 없는 사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와 데이트를 하거나 어떤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데 7번을 만나도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시간 되세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양식을 좋아하세요? 일식을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만난 지 7번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짓거리를 떨고 있으면은 사귈 확률은 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리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가치가 높게 보이고 조심스러워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거는 것도 힘들 수 있는데, 이 좋아하는 이성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리드를 하고 자격심사나 자격부여를 하는 게 쉽지 않다면 사귀는데도 어려울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고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다 리드를 통해서만 가능을 한 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를 알았으니까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혔을 것이라고 보고, 어쩌면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류가 많을 수 있다는 점 꼭 깨닫기 바랍니다.